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자 공부의 친절한 동반자 쏙쏙한자 300입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7급 한자에 해당하는 한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한자 중 5개를 먼저 보시죠. 잘 보셨어요? 멋진 율동과 노래였습니다. 자, 첫 번째 한자 보시죠. 대답, 답. 자, 이번 한자는 대답, 답자입니다. 대답, 답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원풀이를 살펴보면 대나무 주개에 합하랍을 합한 글자입니다. 대나무 그릇에 꼭 맞는 뚜껑을 덮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릇의 물체와 뚜껑이 꼭 맞는다는 뜻에서 질문에 꼭 맞는 대답을 한다는 뜻이 바로 대답, 답자가 되겠습니다. 대답, 답자가 어떤 예문에 쓰이는지 예문을 살펴보시면 1번 안내방송을 잘 듣고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 문제에 많이 볼 수 있는 글이고요. 두 번째, 확실한 답변을 해다오. 자, 답변이라는 건 뭡니까? 물음에 대하여 밝혀 대답하는 것이고요. 답의 활용어를 살펴보면요. 문답입니다. 문답은 뭐예요? 묻고 대답하는 것을 문답이라고 하고요. 자, 회답입니다. 회답은 물음이나 편지에 대해서 대답하여 주는 것을 우리는 회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정답입니다. 정답은 뭐예요? 바른 답을 정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답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렇죠. 틀린 답, 오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답과 관련해서 우리가 더 알아볼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답에 상대되는 말입니다. 자, 대답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질문이 있어야 되겠죠. 물을 문자가 바로 상대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을 문자는 문문자 안에 입구자를 쓴다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대답, 답자와 관련된 한자 성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문서답입니다. 동쪽을 물었는데 서쪽을 대답했다. 엉뚱한 대답을 할 때 우리는 동문서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자문자답입니다. 자자는 무슨 자자예요? 스스로 자자입니다. 자신이 묻고 자신이 대답할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할 때 자문자답이라고 한다는 거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자 보시죠. 움직일 동. 이번 한자는 움직일 동자입니다. 자, 움직일 동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보면요. 무거울 중자가 왼쪽 부분에 있죠. 무거울 중자. 오른쪽 부분에 있는 글자는 그렇죠. 우리 배웠던 힘력자 아닙니까? 그래서 무거울 중에 힘력을 합한 글자로 아무리 무거워도 힘을 들이면 움직인다는 뜻으로 움직임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움직일 동자가 되겠습니다. 동자의 활용 예문을 살펴보면요. 친구와 짝이 되어 다음 활동을 해봅시다. 2번 동물을 친구처럼 아끼고 사랑합시다. 자, 동자의 활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입니다. 여러분 자동 판매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자동의 반대가 되는 건 뭘까요? 수동이죠. 우리가 손으로 움직이는 거고 자동은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자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이동이 나왔습니다. 옮겨서 움직이는 것을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감동입니다. 감자는 무슨 감자입니까? 느낄 감자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감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학작품이나 영화 같은 것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주어야 되겠죠. 자, 동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상대어 알아봐야 되겠죠. 움직일 동의 상대어는 뭘까요? 그렇죠. 고요할 정자가 바로 상대어라는 거. 고요하면서도 움직인다.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정중동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함께 기억하시고요.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골동. 자, 이번 한자는 골동입니다. 여기서 골은요, 골의 준말입니다. 자, 골동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요. 자, 왼쪽 부분은 뭡니까? 그렇죠. 물이죠. 물에다가 같을 동 또는 한 가지 동이라고 그러죠. 같을 동을 합한 글자로 원래는 동굴을 뜻하였으나 뒤에 사람이 모여 사는 곳으로 쓰이게 된 글자입니다. 그런데 살피다, 꿰뚫다 등의 뜻일 때는 동이 아니라 통으로 읽는다는 거 함께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예문 살펴보면요. 동네 안바퀴는 또리네 강아지 이름입니다. 자, 두 번째 들어봤죠? 동구, 박, 과, 수, 원길. 동구는 뭡니까? 동네 어귀를 동구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이 동자와 관련된 활용어를 살펴보면요. 동리, 동리는 뭡니까? 마을을 동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동명입니다. 동의 이름을 동명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떡볶이로 유명한 서울의 장소는 뭐 있습니까? 신당동이죠. 신당동 떡볶이집. 신당동이 바로 동명에 해당이 되고요. 자, 세 번째 동민입니다. 동의 주민, 동에 사는 사람을 우리는 동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동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동의 음입니다. 골동일 때는요, 앞에 얘기했죠. 동구, 동네 어기, 이럴 때는 골의 뜻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동답, 답자는 무슨 답자예요? 논답자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공동으로 경작하는 논을 우리는 동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꿰뚫다, 살피다의 뜻일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통이라고 얘기했죠. 살필 통입니다. 그래서 통찰입니다. 통찰은 본질이나 핵심을 꿰뚫어 보는 것을 통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종종 도급 문제에서 이거를 동찰이라고 쓰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자, 두 번째 어떤 한자 나왔습니까? 통촉입니다. 여러분 이 말 들어봤습니까? 사극 같은 거 볼 때 전하 부디 신의 마음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아랫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것을 우리는 통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과 통으로 읽어야 되는 그런 때를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자 보시면 한 가지 동. 자, 이번 한자는 한 가지 동자입니다. 한 가지 동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원풀이를 보시면 위를 덮어 가린다는 뜻의 동입니다. 즉 덮어 가린 일정한 장소에 사람이 모였다는 데서 모이다의 뜻을 갖고 있고요. 다시 한 가지 또는 같다, 똑같다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한 가지 동이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을 살펴보시면 내 동생 욕심쟁이, 개구장이 내 동생. 같은 아버지 사이에서 나온 형제 중에서 나이가 어린 사람을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이분은 우리 아버지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시다. 여기서 동기는 훈련이나 교육 등의 과정을 함께 받거나 마친 기 또는 그 사람을 동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동자의 활용어를 살펴보시면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동일입니다. 동일은 같은 하나란 뜻이고요. 자, 두 번째 동등, 같은 등급 또는 동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동행입니다. 함께 가거나 함께 오거나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한자 공부에 서로 동행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동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상대어는 바로 다를 이자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동의 상대어는 다를 이자가 되겠고요. 자, 동자와 관련해 한자성어가 많습니다. 여러분 7급부터는 한자성어 많죠. 왜냐하면 우리는 글자보다는 그 글자로 이루어진 한자성어를 많이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씩 상식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 나온 건 뭡니까? 대동소입니다. 대부분이 다 같고 작은 부분이 별로 없을 때 대동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동자와 같을 동자, 이자, 다를 이자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일심동체.
하나의 마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같은 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 됐을 때 우리는 일심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동자와 관련한 세 번째 한자 성어는 동고동락입니다. 고는 뭡니까? 괴로움이죠. 락은 즐거움입니다. 함께 괴로움과 즐거움을 같이 하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가족이 그렇죠. 친구가 그렇죠. 만일 여러분들이 동고동락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음 한자 보시면 낮, 면, 이번 한자는 남면자입니다. 자, 맞춤법 잘 보세요. 나 밑에 치읓입니다. 남면자. 남면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원풀이를 보시면 자, 여러분 뭐가 보이고 있습니까? 가면이 보이죠? 얼굴에 쓴 가면의 모양을 본뜬 글자가 바로 난면자입니다. 남면자의 활용 예문을 살펴보시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에 대해 말해 봅시다. 영화를 보았다든지 연극을 보았다든지 자, 또는 책을 읽었을 때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군대 간 오빠 면회를 갔다. 면회는 뭐예요? 잠시 시간을 얻어 만나는 것을 면회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활용어 살펴보면요. 면접,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것을 면접이라고 합니다. 회사에 취직할 때 또는 대학교에 입학하려 할 때 꼭 면접 시험을 치르게 되죠. 자, 면자 두 번째 살펴보면요. 면전입니다. 전자는 무슨 전자예요? 앞전자죠. 그래서 그 사람 얼굴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직접 이야기할 때 면전에서 뭐 비난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면전을 쓰고요. 자, 세 번째 가면입니다. 가면은 뭐예요? 우리 탈을 가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면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한자 성어는 생면부지입니다. 생면부지. 자, 부지부터 볼까요? 지자는 무슨 지자예요? 알지자죠. 부지니까 알지 못한다. 생면은 뭐냐면요. 처음 만나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생면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보면요. 물심양면입니다. 물질적인 면, 정신적인 면을 합쳐서 우리는 물심양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앞으로 남은 5개의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름명 명명 물건물 물물 모방 방방 힘백 백백 시아비부 부부 영물방백부 잘 보셨어요? 자, 여러분도 친구들이 할 때 따라하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처음 한자 보시죠. 이름, 명, 이번 한자는 이름명자입니다. 자, 이름명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보면요. 자, 윗부분은 뭡니까? 그렇죠. 저녁석자입니다. 초생딸이 보이죠? 저녁에 그리고 아랫부분은 뭐냐면요. 입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녁석의 입구를 합한 글자로 옛날에는 밤에 사람을 만나면 친절하게 자기의 이름을 말하였다는 습관이 있어서 이름의 뜻이 됩니다. 나아가 명예라든지 명성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름 명자가 되겠습니다. 예문 살펴보면요. 4명이 술래잡기를 하였습니다. 2번 성명을 대세요. 여러분 성명은 뭐예요? 성과 이름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자, 명자와 관련해서 우리는 활용어 살펴보겠습니다. 인명은 뭐예요? 그렇죠. 사람의 이름을 인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명찰 뭐죠? 이름표가 명찰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국명입니다. 국명은 뭐예요? 나라의 이름. 여러분 국명을 다른 말로 또 뭐라 하는지 아세요? 국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명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한자 성어는 명실상부입니다. 이름과 실상이 상부, 꼭 들어맞을 때 우리는 명실상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명실상부하게 여러분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멋지게 일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자 보시죠. 물건, 물, 자, 이번 한자는 물건 물자입니다. 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물건들 보세요. 그 물건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물건 물자인데요. 자원풀이 살펴보면요. 여러분 뭐가 보이고 있습니까? 소가 보이죠. 그래서 소 우자에 말물, 뭐뭐 하지 말라 할 때 말물을 합한 글자입니다. 소 머리가 보이는데요. 옛사람은 큰 소를 동물의 대표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털 빛깔이나 여러 가지 모양을 한 동물들을 나타내고 있고 그로부터 널리 여러 가지 사물, 만물을 나타내는 이름이 바로 물건 물자가 되겠습니다. 물건 물자의 활용 예문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여러 가지 동물을 기르는 것. 어디예요? 동물농장이겠죠. 두 번째, 인물에 어울리는 목소리로 글을 읽어봅시다. 자, 물과 관련된 활용어를 살펴보면 자, 식물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그렇죠. 동물이 있고요. 자, 식물과 동물, 미생물을 합하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생물이 됩니다. 여러분, 생물의 반대는 뭐예요? 사물 아닙니다. 생물의 반대는 무생물이 되겠습니다. 자, 물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한자 성어는 견물생심입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안방에 가봤더니 화장대 위에 1,000원짜리가 놓여있거든. 그 1,000원짜리를 자기 주머니에 넣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말이 바로 견물생심입니다.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것을 우리는 견물생심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한자 보시면 모, 방, 자, 이번 한자는 모방자입니다. 모방의 모자는 모서리 모자입니다. 자음풀이 살펴보시면 쟁기입니다. 쟁기의 모양을 본뜬 글자가 바로 모방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서리의 뜻, 나아가서 방향, 방법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모방자고요. 예문 보시면 돌돌이는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동서남북이 되겠죠. 2번, 울음이 금방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자, 방자의 활용어 살펴보면 방향 알죠? 자, 방향이 나왔고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방위. 방위는 동서남북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팔방입니다. 사방에다 북동, 남동, 북서, 남서를 합쳐서 우리는 팔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방자와 관련해서 우리는 한자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방, 팔방, 여러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자, 팔방미인, 뭐든지 잘하는 사람을 팔방미인이라고 합니다. 다음 한자 보시죠. 흰, 백, 이번 한자는 흰백자입니다. 자, 흰백자의 자원풀이 살펴보면 여러분 뭐가 보여요? 그렇죠. 엄지손가락이 보이죠? 엄지손가락의 모양을 본떴습니다. 뒤에 희다의 뜻으로 쓰인 것이 흰백자고요. 흰백자의 활용 예문을 보시면 흰말을 뭐라 그래요? 백마라고 그럽니다. 흰백자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하얀 눈이 펼치는 백색의 향연, 흰백자가 되겠죠. 자, 활용어 살펴보시면 백설입니다. 백설은 뭐예요? 하얀 눈이 백설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백기입니다. 자, 백기는 뭐예요? 하얀 깃발을 백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백개올려, 천개올려 있죠. 세 번째, 백발. 발은 머리발자리거든요. 그래서 백발은 흰 머리를 백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흰백자 살펴보았고요. 다음 한자 보시면 지아비, 부, 이번 한자는 지아비 부자입니다. 지아비 부자의 자원풀이 살펴보면요. 자, 여러분 누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남자가 나왔죠. 옛날 남자가 20살이 되면 머리를 묶고 관을 썼던 모습을 본뜬 글자가 지아비 부자입니다. 지아비 부자의 활용 예문을 살펴보시면 농부 아저씨 마른 풀을 좀 주세요. 농부는 뭡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죠. 2번, 가르치는 말의 쓰임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공부는 배우고 익히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지아비 부자의 활용을 살펴보면 인부입니다. 인부는 그렇죠.
돈을 받고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인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부처입니다. 자, 부처는 석가모니 부처 그거 아닙니다. 부부를 부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망부입니다. 망부는 죽은 남편을 망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다 돌이 된 것을 우리는 망부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한자 10개를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대답답답 웅길동동 굴동동 항아리 동동 난면면 이름명명 물건물물 무방방 힘백백 시아비부부 닭동동동 면명물방백부 선생님,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육서라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는 어떤 것인가요? 자,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가 상형문자입니다. 상형문자는 뭐냐면요. 구체적인 물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가 바로 상형문자입니다. 그래서 상형문자를 보면 바로 그 물건의 모습이 연상되는 것이 바로 상형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상형문자의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해 보이시죠? 해가 이렇게 변해서 날 일이 된 거고요. 자, 두 번째 뭐가 보입니까? 달이 보이시죠? 달이 이렇게 변해서 달월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해일자, 달월자를 우리는 상형문자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을 확인해보는 즐거운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처음 문제 보시면 다음 한자의 도금이 바른 것을 찾아 그 번호를 쓰시오. 100조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물을 문 답할 답. 문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한자의 도금을 쓰세요. 자, 첫 번째 한자는 뭡니까? 명실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동찰. 아니라고 그랬죠. 동찰이 아니라 통찰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자, 세 번째는 부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공동이 되겠죠. 동자는 한 가지 동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한자의 훈과 음을 쓰세요. 훈은 문제가 되겠죠. 1번 뭡니까? 모방이 되겠고요. 2번 한 가지 동. 3번 골동. 여기서 골은 고을의 준말이라고 그랬고요. 4번 난면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다 잘 푸셨죠? 자, 오늘 우리가 만날 사자수학의 구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혼전 신성하고 동원 하청하라. 자, 무슨 뜻인지 살펴볼까요? 자, 혼전 신성하고는 저녁에는 잠자리를 정한 후 누가 주무실 자리? 그렇죠. 부모님이 주무실 자리를 정하고 새벽에는 살피고 잘 주무셨는지 살피고 자, 그 다음에 동원하청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드리고요. 하청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드려라. 여러분 효도의 기본이 뭔지 아시겠죠? 부모님을 여름과 겨울 사시사철 편안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짧은 순간을 눈 깜짝할 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순식간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주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수많은 한자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한자어를 발견하고 그 한자어의 뜻을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본다면 여러분의 한자 실력은 쑥쑥 올라갈 것입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엔 더욱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